가장 큰 문제는 5번이죠. 우리 공사의 4가지 인재 요소는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성기민,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생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입니다. 인재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역량을 결부시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고객을 행복을 추구하는 성기인이에요. 나는 예전에 뭐 민원 업무 처리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나는 고객 행복을 추구를 하는 성기민이겠구나. 나는 서비스 정신이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객을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비스는 도로공사의 서비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성기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일부러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고객 행복은 빠른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쾌적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안전한 고속도로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기민이에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상생인도 있고 전문인도 있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성기민은 고속도로와 도로에 대한 운영이에요. 즉 쾌적하고 안전한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이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생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문인이잖아요. 즉 어떤 내가 지식을 갖추고 적용 가능하고 그것이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도로공사를 들어가 보다 보면은 신기술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즉 신기술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협력 시스템을 만든다라든지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내가 창조하는 창조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느냐면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다 있어요.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보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 다 들어가 있진 않은데 자 보세요. 자 고속도로를 쾌적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비상 대비 관련 벽규 및 지침을 이해하고 있고 정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면 돼요. 두 번째, 법정인 경우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생에는 취업규칙,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거나 기획력이라든지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 전문인은 내가 행정법이나 관리회계 지식,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창출하는 창조인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조직 이해라든지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분석, 체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재상을 하려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도로공사의 사업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열해 보세요. 쭉 나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도로공사의 사업을 가지기 위해서 역량, 즉 NCS 기반 직무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난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 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인재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이 사업에서 이런 것들이면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 반드시 1대1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전에 대한 개념, 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 능력. 그래야 고속도로를 운영하니까. 그 다음에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생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다른 쪽에. 그러니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해와 행동으로는 기획력과 결단력이 있는 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는 기업 회계 기준의 이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어 활용 능력도 있는 거고. 내가 미래 가치에 대한 신기술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객 관리를 하거나 마케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CS 기반 직무기술서를 안 보세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자, 토목이나 교통 쪽에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게 성기민이죠. 그리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상생에는 교통정책에 대한 효과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는 통계자료 분석 및 가공할 수 있는 거, 창조인은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건 팀 프로젝트를 해봤건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인재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죠. 건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연결을 시켜 보신다면 사실상 이 안에서 나는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 나는 어떤 인재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인재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획득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 이걸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절대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1차 서류 전형에서 5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특히 포인트를 잡아서 잘 보셔야지 될 겁니다.